지금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발표가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려 23개를 확정했는데 금액이 24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결국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총 사업비가, 국책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것들, 그리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이 되는 신규 공공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분석, 정책이 어떤지, 또 균형 발전이 되는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체크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KDI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돈들이 다 어떤 돈입니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줬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줬다는 건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3건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대의 명분은 뭐죠? 지역의 균형 발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죠. 서울 도심,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제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서 면제를 해주겠다. 무려 24조 1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도대체 긴급하고 뭐가 도대체 긴급한 사회적 상황인가? 이런 표현을 왜 썼는지 여러분 이 대목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24조 1천억은 여기서 무려 83%가 모두 다 SOC 국책 사업입니다. SOC 사업이라는 것은 사회 간접 사업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인데 그게 결국 뭐다? 국직국책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24조 1천억 원이 사회 간접 자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는 게 무엇이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국직국책한 대형 토목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수천억. 여러분 GTX 노선만 하더라도 하나에 6조 원이 넘는 겁니다. 세개면 18조 원, 20조 원 가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23개가 모이다 보니까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런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에 왜 투자를 하느냐? 모든 정권마다 이걸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경기가 부양되기 때문에, 경기 성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미난 거는 현 정권에서 과거의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했죠. 모두 다 뭐라 했습니까? 적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중에 박근혜 정부 것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무려 22조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적폐다. 낙동강 썩어가고 있고 오염수를 만들었다. 22조 원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면제했던 거죠. 우리는 절대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정부가 갑자기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 시절에 그렇게 저는 SOC 사업하면 안 된다고 예비 타당성 면제까지 해주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던 곳이 왜 그럼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렇게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현 정권이 왜 그럼 갑자기 돌아섰을까요? 또 그 당시에 또 비난했던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이 여기죠. 뭐라고 했죠? 제가 별표 쳐놨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이런 SOC 사업에 엄청난 국가 재정 경비를 투자하면서 땅과 그곳에 모든 철도, 공항 다 놔준다고 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투기 조장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나요? 예전 정부에 비하면, 예전의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현 정부에 비하면 별로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하면서까지 하시면 안 된다라던 그런 기조를 완전히 바꿨던 거는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죠.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고, 고용 악화라는 최고의 어려운 지금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긴급한 사회적, 상황적, 경제적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 놔뒀다는 정말 국가 경기가 계속 침체돼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경기 부진 탈출을 위해서 결국 나라에서는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긴급하게 조기에 대형 SOC 사업을 착공을 해야겠다. 바로 이 점이 포인트인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정체돼 있어요. 예, 계속 2.4%, 2.4%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6.4%.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상황적으로 긴급한 경제적 상황, 긴급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똑같은 카드를 과거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빠진 게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통과될 것 같았었는데 빠졌던 어디 있습니까? 인천의 GTX B 사업, 저쪽 경기도 신분당선의 광교 호매실, 예, 뭐 부산항이 제2 부산항, 지금 부산항 뭐 이게 지금 무역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만큼 배를 댈 데가 없다고 난리치는데요. 과연 안 될까요? 예, 결국은 다 됩니다. 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 계속 내서 나오고 있죠. 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 3기, 2기 신도시에 지금 교통 인프라가 확충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거고, 또 송도나 인천 경기권에서 지금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써 수년 동안 계속해서 국토부나 정부에 지금 로비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국은 얻어냈죠. 연내 GTX-B 노선은 예비 타당 면제에서 아마 확정돼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고요. 또 호매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그 뉴스 나오니까 다시 또 하락하고 있어요. 수원 주민들 이미 얼마에 5천억 원의 개발 분담금 이미 지원했습니다. 5천억 원을 냈어요. 그랬는데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모하고 항의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와 이 사람들의 의견을 과연 다 묵살하고 계속 그냥 모른 척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GTX B 노선도 될 거고 저쪽에 호매실 관련된 것도 시간이 문제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타 면제에 무려 24조 1천억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엄청나게 풀릴 거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2008년도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떨어졌죠. 부동산 값이.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9년, 10년도 때 25조, 30조, 17조, 15조.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10조, 11조, 10조, 9조, 많아야 13조인데 작년부터 갑자기 13조로 올해 25조, 내년에 25조,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되죠? 13조, 25조, 25조.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거예요. 토지 보상금이 전국에 이렇게 풀리게 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 돈이 주식시장에 갈 것 같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유동자금, 무려 60조 원이 넘는, 63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안정적인 투자처,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과거의 통계 자료에서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예측이 있는데 누가 이거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서 저는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까지 하면서 24조 1천억 원이 투자되고 그리고 그 외에 토지 보상금이 수십조 원, 60조 원에 가까운 돈들이 풀리게 되면 그 돈은 결국 부동산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에서는 그렇다고 모든 전국의 부동산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별로 차별화가 생기면서 올라갈 곳만 올라갈 것이다. 그중에는 분명히 어떤 곳, 변화가 많은 곳, 개발 호재가 많은 곳,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남들이 막 가서 살고 싶은 그런 곳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런 투자처에 투자를 하셔야만 여러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저널리스트 헬렌 로랜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지금이 부동산으로 볼 때는 남들이 군중심리에 좌지우지되고 있을 때 저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은 기회의 타이밍이고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물건을 잡는 그런 때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곁에 항상 제가 있겠습니다. 이상